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클라우드 펀딩 활용 사업의 성공 가능성 알아보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가치를 찾아주는 창직 창업 전문가로 활동하는 김영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에게 소액으로 후원, 기부, 투자, 대출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라우드 펀딩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크라우드 펀딩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클라우드 펀딩은 기존 방식의 자금 조달에 그 한계가 있는 제한된 분야와 제한된 목적의 자금을 지원을 하던 그런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들이 작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메이커로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경험은 없지만 서포터로는 여러 번 참여를 했었고요. 그 참여해서 이제 클라우드 펀딩이 성공을 해서 리워드로 보상을 받은 적도 있고 때로는 제가 서포트한 그 아이템이 실패를 해서 다시 환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창업 강의를 하고 있고 자문, 심사, 평가, 멘토링, 컨설팅 등 이제 창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예비 창업자들과 기창업자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창업 컨설팅이나 창업 멘토링을 할 때 그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듣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의 좋은 아이템, 상품들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좋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저는 그들에게 클라우드 펀딩을 해보라고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을 권하는 이유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금 조달이 목적입니다.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는 건데 자금 조달 외에 얻게 되는 새로운 가치 활동들, 이런 가치 활동들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하도록 이렇게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클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라우드 펀딩이란 무엇인지, 클라우드 펀딩의 정의,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의 용어,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의 시장 구성 요소,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의 프로세스, 등장 배경, 크라우드 펀딩의 시장, 성장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왜 클라우드 펀딩을 해야 되는지, 클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의 그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는 그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3가지의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살펴보고 클라우드 펀딩의 성공 전략 그리고 성공 3원칙도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위한 클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펀딩의 정의를 살펴보면 클라우드는 이제 대중, 군중, 즉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중의 클라우드의 의미와 펀딩, 자금 조달의 의미의 펀딩의 의미가 합해져서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 가지 4가지 유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클라우드 펀딩의 시장,
구성 요소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시장 구성 요소를 살펴보기 전에 클라우드 펀딩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조금 다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먼저 그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클라우드 펀딩의 시장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펀딩에서는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메이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고요. 그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또는 소비자를 우리는 서포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포터들이 그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우리는 펀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펀딩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메이커들은 서포터들에게 그 상품과 아니면 무형의 서비스를 리워드로, 그러니까 제공을 해주는데, 이런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는 리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크라우드 펀딩의 시장 구성 요소, 시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품을 판매하는 메이커, 그리고 이들을 후원하는 서포터, 그리고 메이커와 서포터를 중개해주게 되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구성 요소이고요. 먼저 메이커가 클라우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신청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펀딩을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사는 이 메이커들의 제출된 그 제안서들을 검토하고 심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한 타당성, 프로젝트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게 타당하고 맞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투자자인 서포터들에게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특정 다수의 이런 군중들은 그러한 정보를 보고 자기가 어떤 후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유형의 투자를 통해서, 펀딩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개발자는 자기의 이제 목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을 할 때 자신의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클라우드 펀딩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안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 펀딩 기간 동안에 이렇게 투자를 받게 되고, 펀딩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고 나면 이게 그 목표 달성액 이상을 모금을 했었을 때 그 모금액을 우리가 이제 자금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받은 개발자는 뭐 신제품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사용을 통해서 그 자금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펀딩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런 메이커는 서포터들에게 보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보상을 하게 되는 걸 우리는 리워드라고 하고, 이런 리워드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뒤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그 프로세스입니다. 아까 전 화면에서도 제가 이제 그 말로써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일 먼저 프로세스는 5단계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는 판매자인 그 메이커의 제안서 제출과 플랫폼사의 그 검토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검토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투자 유치 이제 시작 단계가 있고요. 투자 유치 시작 단계에서 이제 사전 우리가 이런 클라우드 펀딩을 한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알리게 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확보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투자 확보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메이커들은 서포터들과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투자 유치 완료 단계에서는 이제 그 모금 기간 동안에 이런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목표로 설정했던 그 자금이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목표가 달성을 하면 이제 그 메이커들에게 그 자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금을 전달받은 메이커들은 자기가 계획했던 그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했던
그런 서포터들에게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보상뿐만 아니고 그 서포터들과 지속적인 사후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다시 다른 유형의 클라우드 펀딩을 할 때 다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펀딩의 구성 요소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판매자 제안서 제출하고 검토 단계인데요. 아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그 메이커가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클라우드 펀딩사는 펀딩 그 플랫폼사는 이 제출된 아이템이나 제품들이 타당한지 그리고 사기의 가능성이 있는지 프로젝트의 적절성을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제안한 그 메이커의 그 명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투자 유치 시작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그 서포터들에게 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확정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정보를 게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투자 확보 단계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펀딩이 시작하게 되면 그 메이커들은 이제 서포터들과 이제 지속적인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잠재 고객들을 다시 우리의 그 서포터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 투자 유치 완료 단계인데 이거는 우리가 정해졌던 그 펀딩 기간 안에 목표했던 그 금액의 달성 여부를 체크를 하고 자금 조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액을 달성하게 되면 그 자금을 메이커들에게 전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 기간 안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크라우드 펀딩은 실패하고 그 자금은 전달되지 않고 다시 서포트들에게 환급되게 됩니다.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인데요. 사후관리 때는 우리가 클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해서 우리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공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고객들에게 그 서포터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제공할 때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전적인 그런 혜택을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성과를 지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들과의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펀딩의 이제 등장 배경입니다. 클라우드 펀딩은 1700년도 농촌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여성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액자금 대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인터넷 환경이 구축이 되고 웹 기반 서비스 그리고 SNS가 활성화되며 P2P 금융이 현실화되게 되면서 클라우드 펀딩이 이제 성장하고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 왜 등장을 했냐면 기존에는 이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비 창업자, 기창업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의 대표들은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을 해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투자 회사인 벤처 캐피탈 아니면 엔젤 투자를 통해서도 자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을 하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이런 파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금융기관들은 이제 대출을 축소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방법은 정부의 지원 자금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얻을 수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그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정부 자금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화되고 이렇게 확실한 투자 가능성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만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역시 심사와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지원 자금을 받는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 지원 같은 경우에도
자금 지원 분야의 그 목적과 그 다음에 그 사용 용도가 너무 제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창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런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에게 다 전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의 그 대중들, 고객들,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소액을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크라우드 펀딩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이제 성장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성장 이유는 말 그대로 어떤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됐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의 수요자인 메이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메이커들에게 새로운 자금 조달의 그 유형을 제공을 해줬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이런 자금을 받은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게 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공급자, 즉 투자를 하게 되는 서포터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한 제품을 좀 더 저렴하고 신속하게 받아볼 수가 있고요. 내가 투자했던 금액이 가치 있게 쓰인다는 것에 대한 개인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의 니즈가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펀딩은 더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펀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다음은 왜 클라우드 펀딩인가?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게 되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클라우드 펀딩을 사용하게 되는 목적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자금 조달입니다. 즉 아이디어나 아이템은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시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예비 창업자들이나 이제 기창업자들 또는 이미 시제품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과 장비, 비용이 없는 그런 대표들이나 아니면 문화, 공연, 영화, 음반 제작들 같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의 운영비를 위해서 우리가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 자금 조달 목적 외에도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전문가의 관점이 아닌 실제로 그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소비자,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반응과 고객의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게 되면 그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을 하게 되면서 고객 만족을 주고 충성 고객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외에도 시장 조사, 고객 조사의 목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어떤 레퍼런스를 만든 다음에 이런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자기네 제품들을 유통시킬 유통업체를 입점하거나 그런 대상자들의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를 할 목적으로 우리가 클라우드 펀딩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다양한 구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사몰 구축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할 목적으로, 즉 마케팅의 그런 홍보 목적으로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클라우드 펀딩의 그 유형인 그 기부런을 하게 되는 러닝 챌린지, 그 다음에 빅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그 2021년도에 들어와서 달리기나 이런 아침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벌추얼런, 기부런 이런 것들을 매월 이렇게 2번씩 이렇게 참여를 해서 달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빅워크나 아니면 이 러닝 챌린지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클라우드 펀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러닝 챌린지를 참여를 할 때는 참가비를 내고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참가비가 클라우드 펀딩의 그 펀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참가비를 보게 되면 한 번 참가할 때마다 적게는 한 2만 원대에서 많게는 5만 원대 이렇게 참가비를 내게 됩니다. 이런 참가비를 내고 이런 대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리워드를 받게 되는데 이런 러닝 챌린지의 그 리워드 그 키트를 받아보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을 보고 여러분들은 또 놀라게 됩니다. 왜 놀라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가비로 했던 그 펀딩 금액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의 리워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냈던 이 참가비보다 더 높은 가치의 상품을 받고 있는데 이 기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서 좋은데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 기업들이 하게 되는 그런 리워드로 제공하게 되는 그런 상품들은 그 상품들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거나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도 기업들은 사회적인 책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많이 기부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존 방식처럼 이렇게 기부를 했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어느 업체가 어느 기관에 이렇게 기부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신문이나 이렇게 광고에 이렇게 매체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단 일회성으로 이렇게 홍보 효과가 있지만 이런 클라우드 펀딩 형식의 이런 기부런이나 이런 데에 후원을 하게 되면 이 리워드로서 상품을 받는 그 대다수의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그 회사의 제품들을 자기네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이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후원이 아닌 그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노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SNS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홍보 효과는 기존의 홍보 효과와 비교해서는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요즘 많은 기업들도 이렇게 기부런이나 아니면 그 러닝 챌린지 이런 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도 하나의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이런 대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기부런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는 저는 서포터의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에 이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지만 제가 얻는 가치는 받게 되는 리워드, 보상 상품도 굉장히 저를 만족시켜주게 되는 그런 유인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고요. 제 건강도 찾고 이런 거를 통해서 저의 어떤 정신적인 아니면 심리적인 건강도 찾게 되고 더 좋아지게 되는 이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클라우드 펀딩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또 하나 이제 빅워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러닝 챌린지는 실제로 제가 참가비를 내고 그 다음에 러닝 챌린지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리워드로 이렇게 키트 이런 상품들을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는 건데요.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인 이제 빅워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걷는 걸음수를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클라우드 펀딩의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빅워크 같은 경우에도 노인이나 환경, 동물, 어린이, 장애인, 지구촌 등 이런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게 되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펀딩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 유형의 클라우드 펀딩 유형들이 있습니다. 즉, 그 서포터들이 그 메이커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출 형태의 클라우드 펀딩의 형태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지분 투자형의 형태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부 형태나 후원 형태의 그런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출 형태의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그 서포터들이 얻게 되는 그런 가치는 이 펀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받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를 얻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는 상품이나 제품들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기부를 통해서 어떤 나눔과 기쁨, 이런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게 이제 기부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형, 제공형은 거의 대부분 많은 그런 예비 창업자들이 활용하게 되는 게 보상형, 보상품 제공형 이런 클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펀딩을 하고 성공을 했을 때 유형의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형태는 수익 배분형 이런 클라우드 펀딩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주식처럼 이렇게 제가 펀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 수익이나 이런 배당을 받음으로써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올리게 되는 펀딩 형태입니다. 이런 4가지 형태가 있고 이런 4가지 형태도 자금 모집, 그 다음에 보상의 형태, 그 다음에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하게 되는 참여 동기인데요. 일단 후원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어떤 그런 매력, 이런 매력이나 어떤 공감 요소, 이게 클라우드 펀딩을 참여하게 되는 그런 동기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상품을 했었을 때 거기에 성공을 해서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받게 되는 리워드가 굉장히 서포터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렇게 다가왔다거나 아니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이것들은 실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게 되는 그런 공감과 기대감이 있었을 때 프로젝트를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품 서비스의 어떤 매력보다는 내가 펀딩을 했었을 때 얻게 되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익,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클라우드 펀딩을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라우드 펀딩의 이제 작동 원리인데요.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그 대중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창업에서도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적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예비 창업자나 기창업자가 얼마나 역량이 있고 뛰어났느냐, 실제로 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느냐를 평가를 해서 지원을 했다면 지금은 실제로 그 사람이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사람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면 협업을 할 수 있고 충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런 클라우드 펀딩을 주어진 기간, 시간 안에 이렇게 클라우드 펀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연계, 그래서 개인이 형성한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들이 클라우드 펀딩의 성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NS, 대표적인 SNS의 하나인 그 페이스북을 보면 페이스북에 친구가 10명이 참석을 한 10명 정도가 9%의 그 영향력을 미치고 100명 정도 참석을 했었을 때 20%, 400명 정도 참석했을 때 40%의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펀드레이저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그 전문가가 만약에 참여를 했을 때는 그 클라우드 펀딩의 성공 확률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인과
이런 펀드레이저가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그 영향력이 적은 그런 그 잠재 고객인 서포터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들이 다시 그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요. 클라우드 펀딩의 그 플랫폼들은 굉장히 다양한, 국내에 다양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할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많이 인지도가 높은 3개의 업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텀블벅, 그 다음에 와디즈, 그 다음에 카카오 메이커스라고 하는 3개의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소개를 할 건데요. 우리가 클라우드 펀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건데 플랫폼마다 이제 갖고 있는 성격과 특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아이템과 그런 상품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그 플랫폼을 선택할 때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플랫폼들이 주로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지 그 대상, 그 다음에 분야, 홍보 채널을 활용하는 기법에 따라 가지고도 우리가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먼저 살펴보게 되는 거는 이제 텀블벅에 대해서 클라우드 펀딩의 플랫폼 중에 하나인 텀블벅을 살펴보면 텀블벅은 영화, 음악, 미술, 출판 등 문화예술 분야에 굉장히 특화된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이 텀블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화, 예술, 미술 이런 쪽에 문화예술 쪽에서는 사실은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를 받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된 플랫폼 비즈니스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예술가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 텀블벅의 그 수수료는 중개 수수료 5%를 비롯해서 한 8%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클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는 펀딩 기간은 한 달 내외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텀블벅을 이용하게 되는 그 서포터, 그 주 타겟 고객층은 여성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거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은 즉 우리가 클라우드 펀딩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업체가 이제 와디즈인데요.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IT 제품이나 아이디어 상품들, 즉 그 기술 창업을 하게 되는 그런 창업을 갖게 되는 그런 벤처 기업이나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런 업체들의 상품들을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텀블벅보다는 조금 더 수수료가 조금 높은데요. 중개 수수료 7% 그리고 오픈 예정 수수료를 포함해서 한 12.4%의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것도 텀블벅과 같이 한 달 정도의 이제 그 펀딩 기간을 두고 클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디즈의 그 주 타겟 고객층은 20대에서 30대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카카오 메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보면 상당히 수수료가 텀블벅과 와디즈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즉 30%의 수수료가 있는데요. 카카오 메이커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를 보면 거의 대부분 전문 포토그래퍼가 없거나 그 다음에 이것들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없는 제조업체 대표들의 그런 상품들이 많이 카카오 메이커스를 이용합니다. 즉 카카오 메이커스는 전문 포토그래퍼와 디자이너를 같이 포함해서 이런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 포토그래퍼나 이제 디자이너 이런 것들이 없다면 텀블벅과 와디즈보다는 카카오 메이커스를 좀 더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카카오 메이커스를 이용하게 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메이커스는 첫 진행을 했었을 때는 한 7일에서 한 9일 정도 이렇게 펀딩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 메이커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 타겟 고객들은 30대에서 40대 여성들이 주 타겟 고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유입된 형태가 바로 카카오 메이커스입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자 하는 그 플랫폼사의 그 특성들을 고려하고요. 거기에 주 타겟 고객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의 제품의 아이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는 그런 목적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라우드 펀딩 성공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성공 전략의 4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면 목표 금액 설정, 인적 네트워킹 활용, 스토리텔링, 그리고 리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클라우드 펀딩의 성공 요인들, 다양한 성공 요인들이 있지만 이 4가지가 그 클라우드 펀딩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목표 금액 설정을 살펴보게 되면 목표 금액은 가능하면 달성 가능하도록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낮게 설정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라우드 펀딩의 특성상 클라우드 펀딩 기간 안에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을 달성을 해야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99%를 달성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한 푼도 이렇게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이렇게 낮게 설정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낮게 설정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목표 금액을 너무 높게 잡았었을 때 그것들을 펀딩을 하게 되는 이제 서포트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의 달성 가능성이 너무 높게 잡으면 실패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전달하게 됨으로써 참여를 꺼리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클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는 목적이 자금 조달의 이런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사의 제품과 자사의 상품을 알리는데, 홍보하고 알리는데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투자처를, 그러니까 유통업체를 선정하거나 투자처를 유치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클라우드 펀딩의 그 성공, 목표 금액 달성률, 이것들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만약에 1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1억으로 이렇게 해서 목표 금액을 달성해서 100% 달성보다는 오히려 1,000만 원으로 설정을 해서 1억을 달성하게 되면 1000%의 목표 달성률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높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어떤 서포터들이나 아니면 그 유통하게 되는 그런 업체들에게도 좋은 인상과 관심을 갖는 데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달성 금액을 이렇게 낮게 설정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인적 네트워킹 활용입니다. 클라우드 펀딩을 할 때 클라우드 펀딩의 3분의 1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의 3분의 1 법칙은 펀딩 참여자의 3분의 1은 거의 대부분 나의 메이커의 그 지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펀딩을 할 때는 클라우드 펀딩이 시작되기 전 그 아는 지인들이나 아니면 본인의 블로그 아니면 본인의 SNS를 활용해서 꾸준하게 어떤 클라우드 펀딩을 언제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꾸준한 홍보와 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어떤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사에서 오픈 예정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일정한 수수료를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라우드 펀딩을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 나는 나의 지인이 아닌 그 순수한 목적으로 해서 진짜 고객들의 반응을
알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인들을 홍보를 하지 않고 이렇게 클라우드 펀딩에 도전했다가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클라우드 펀딩을 할 때는 클라우드 펀딩을 하기 전에 이렇게 오픈 예정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블로그, SNS 통해서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또 아는 지인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해야 클라우드 펀딩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또 하나의 성공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왜 이 상품을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토리텔링이란 나의 상품이 어떤 상품이다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알리거나 또는 고객이 내 상품에 호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진정성 있고 공감이 가는 그런 스토리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야지만 클라우드 펀딩의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6화 원칙에 의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어떤 상품을 할 것이냐, 그 왓에 대한 것. 또한 그 제품을 판매하는 메이커의 그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그 제품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누가 개발을 했는가, 그리고 또 어디에서 제작했는가, 그리고 이 상품을 왜 제작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문제 제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 상품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이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구성해서 스토리텔링을 구성을 해야지만 클라우드 펀딩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어떤 도입하게 된 배경, 그리고 우리의 그 아이템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차별할 점을 갖게 됐는지, 그래서 어떤 가치를 전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상인데요. 그 리워드 보상인데, 이 보상을, 리워드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클라우드 펀딩의 성공 요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슈퍼 얼리버드 또는 얼리버드, 그래서 새로운 신상품이 있을 때 이것들을 좀 더 할인된 가격에 좀 더 빨리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고객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먼저 참여한 이런 그 서포터들에게는 어떤 그 서포터들이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만족한 서포터들은 충성 고객이 되고요. 충성 고객이 된 서포터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게 되고 또 만족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클라우드 펀딩에 다시 이렇게 제품들이 나왔을 때 구매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또 잠재 고객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그 잠재 고객들도 우리 고객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의 그 성공 요소, 4가지 성공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공 전략에서 이제 클라우드 펀딩의 3가지 3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펀딩의 성공률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펀딩 기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난 24시간 이내 그 한 건 이상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클라우드 펀딩의 성공률은 59%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24시간 내에 목표 금액, 우리가 제시했던 목표 금액의 10% 이상을 달성했을 때의 성공률은 88%다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목표 금액의 20%를 달성했을 때의 성공률은 94%다라고 이렇게 클라우드 펀딩의 성공 3원칙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명을 했었지만 그
클라우드 펀딩이 자금 조달의 목적 외에도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을 살펴보면 자금 조달 외에도 우리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그런 자금 조달에서도 클라우드 펀딩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은 창업 지원이나 창업 지원 활동에도 클라우드 펀딩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펀딩에 활용하게 되는 그런 유형, 목적들, 이 사회적 문제 해결, 창업 지원, 그다음에 창작 활동, 그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예술 문화 그쪽에서의 이제 창작 활동, 지원하는 활동에 클라우드 펀딩이 많이 활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클라우드 펀딩 활용 사업의 성공 가능성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클라우드 펀딩이 무엇인지, 클라우드 펀딩의 주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렸고요. 등장 배경, 그 다음에 클라우드 펀딩 시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왜 클라우드 펀딩을 해야 되는지, 클라우드 펀딩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의 유형,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의 성공 전략,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좋은 아이템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자금 조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